이번에 책 쓰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여기 지금 책 쓰고 있는데, 여기 이게 퓨전의 이제 서페이스 생성 알고리즘이거든요. 만들려고 하는 면이 사각형이 이하인가? yes. 그러면 로프트나 패치를 쓰고, 아니면은 이제 패치를 쓴다. 라이노에 해당되는 이제 면 생성 알고리즘. 만들려고 하는 면이 사각형 이하인가? yes.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엣지 서페이스, 뭐 네트워크, 근데 뭐 내부 커브가 있는가? 그러면은 yes. 그러면은 모서리로 끊겨져 있는가? 뭐 yes. 그러면은 이제 수입을 하든가, 4개의 모서리 모두 지원 이상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가? yes. 그러면은 퓨전의 로프트를 사용한다. 수입 2 아니면 수입 2를 사용한다. 뭐 만약에 만들려고 하는 면이 사각형면이 사각형이 아니다. 그럼 평면이냐? 그러면 플래너 서페이스 쓰고, 플래너 서페이스가 뭐 평면이 아니면은 이제 뭐 패치를 써야지. 지원의 이상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은 뭐 yes. 퓨전의 패치를 사용하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퓨전 360 그 3권 책이 라이노 저격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저격하는 영상인지 그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노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끼고요. 네,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인데, 자, 어디 부분에서 막히냐면은, 저기 이면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면을 생성할 때 이제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필렛이 퓨전에서는 되는데 라이노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수입을 하시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뭐 어쨌든 얘는 뭐 라이노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면이 이제 왜 안 되는지, 물론 이제 가능은 해요. 가능하긴 한데, 이게 보시면은 아이소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모이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게 여기 부분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필렛이 없는 상태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새로 이제 그 라이노 가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그래서 내보내기를 해서 얘를 스텝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갖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모이는 플랫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파이프 필렛팅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의 형태인데, 자, 지금 여기 면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퓨전에서는 이제 패치 혹은 로프트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면이 로프트가 조금 애매한 게요. 여기 로프트에는 G1 생성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수입 2를 써서 얘랑 얘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은, 횡단면 커브가 꼭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트워크도 가능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다고 하네요. 자, 그지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단면 커브를 꼭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그리라면 그래야지 뭐. 여기서 저는 이제 아크를 쓸 거예요. 아크 블렌드로 얘랑 얘를 이렇게 만드는데, 나는 여기를 G0로 하고 여기만 G1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메뉴에 없네요. 망할 것들. 아크를 그려야겠네. 그러면은 아크에 이제 일단은 여기가 수평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은 될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수입이나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입을 해보면은 이게 웃긴 게, 또 단면이 중간에만 하나 있잖아요. 양 끝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잡고 하면은 반만 생겨요.
이렇게 반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스윕2의 가장 큰 특징은 단면이 커브 레일의 양 끝에 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양 끝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잡고 여기 점을 클릭을 해서 이제 점에 이렇게 만난다는 거를 얘한테 어필을 해주면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접선을 맞춰주면은 이제 되는 거죠. 되네? 렌더링 모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점에 여기 부분이 좀 병신이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특히 이제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네트워크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우그러지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이 이렇게 모이는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패치가 이제 불가항력으로 이제 필요한데, 실제로 라이노에서 그 패치를 쓰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맹점인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가장 이제 관건인 거는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G1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필렛을 넣어봐요. 필렛이 들어갔을 때 얘가 잡히면은 존망이에요. 근데 지금 잡혔거든요. 그러면 얘가 G1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아까 수입해서 저기를 탄젠트로 잡았거든요. 근데 잡힌다는 거는 얘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제 웃긴 거야. 이게 사실 G1에 옵션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G1에 면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건 얘는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네트워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렬이 되긴 하거든요. 여기서 볼게요. A가 이제 접선이고 C가 이제 그냥 위치 관계고, 가장자리 옵션은 뭐 이 정도 뭐 상관없고, 조인 해볼게요.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필렛이 들어가면 각져 있다는 거거든요. 잡아볼게요. 이거 잡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존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얘가 이제 라이너에서 만들 수 없는 형상인데, 얘도 한번 볼게요. 왜 만들 수가 없냐면, 여기서 이제 라운딩을 뺀 형상을 이제 가야겠지? 이렇게 나오는 이 형상을 이제 또 라이노로 가져와 볼게요. 이건 아마 라이노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뭐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약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인데 이면이거든요. 이면을 지금 보시면 1, 2, 3, 4 오각형이란 말이에요. 오각형인데 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면이 패치밖에 없어요. 그럼 패치를 써야 된다라는 건데, 패치로 여기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 면을, 그러니까 패치밖에 없거든요. 면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패치가 어딨죠? 여기 있죠? 패치. 다행히 G1의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면은 되긴 하는데, 되긴 하네요. 그래도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여기서 패치로 이제 되겠는데? 되겠는데?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조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조인을 해야 되는데 조인이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패치를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그 3D 맥스나 뭐 스케치업이라는 그런 모델링들은 이제 직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에 오차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라이노, 뭐 솔리독스, 뭐 퓨전 이런 애들은 이제 곡선이 이제 모델링 안에서 그려질 수 있는 툴들이기 때문에 곡선은 절대 호영 오차를 꼭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오차가 절대 그 0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0에 도전하려면 그러니까 직선과 호만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패치는 디그리 2차수의 면이 아니라 3차수의 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오차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단위에 보면은 여기 절대 허용 오차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글자로 그냥 절대 허용 오차, 영어로는 이제 톨러런스라고 써 있는데 이걸 그냥 글씨로만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모델링이 뭐 좀 갭이 있다 하더라도 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세이프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명령어들이 이제 조인이나 아니면 이제 불, 연산 같은 명령어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차가 0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갭이 이 선과의 갭이 1이거든요. 그래서 결합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결합을 못 해요. 근데 이걸 결합을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호용 오차를 조절할 줄 알면은. 그래서 설정에 가서 얘를 이제 1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얘가 1mm 안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세이프로 봐준다라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조인이 돼요.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제 조인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서페이스로 가도 이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서페이스가 이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붙어요. 이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패치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패치로 나오는 면이 공차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좀 덜 떨어져 있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제가 지금은 1mm 정도 떨어뜨렸으니까 눈에 보이지, 뭐 0.00, 뭐 1mm 떨어져 있는 게 그게 화면상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저기가 약간의 갭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냥 상상만 해야 된다는 거지. 뭐 현미경으로 보면서 모델링을 할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몰라요, 이 내용을. 아는 교수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절대용오차의 활용 용도를. 패치를 보통 이제 라이노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제외하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면을 생성하는 어떤 그 다양성에서 많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각형 면만 토대로 면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얘를 이제 조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조인을 해주면 세 개가 하나에 닫힌 폴리 서피스가 됐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제가 공차를 0.1mm로 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원래대로 한번 아까 얘가 0.001이었거든요. 0.00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진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뭐 주민을 땡겨 봐도 그러니까 라이노 화면상에서 0.1mm라는 공차를 화면상에 보여주질 않는 거지. 그래서 언뜻 보면은 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인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서페이스 또는 폴리 서페이스를 결합을 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왜냐면은 0.001mm만에 그 세이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공차가, 그럼 공차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이제 조인 엣지라는 명령어로 봐요. 조인 엣지는 이 아이콘에 없어요. 이 명령어는 그냥 통짜로 그냥 싸잡아서 그냥 결합, 이 개념이고, 조인 엣지가 아이콘이 어디 있더라? 뭐 어디 처박혀 있는데 또 솔리드, 근데 나는 그거 별로 써보질 않아서 아마 이 명령어일걸요? 가장자리 결합 해제네. 이거는 여기 아이콘 하나 또 있네. 왜 한 두 개가 더 있니? 이거 버리지도 못함. 이거 맥이라서. 하여튼 아이콘이 없어요. 아이콘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어로 하면은 unjoin 엣지라는 명령어고, 그러니까 join 엣지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join 엣지라는 명령어는 서피스에 모서리와 모서리 두 개를 일일이 하나씩 붙여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냥 모든 공차를 다 씹어먹고 애가 알아서 당겨져서 붙어요. 아, 그러면 이거 매치 서페이스 같은 걸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매치 서페이스의 명령어는 패치의 서페이스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잘려져 있는 면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게 매치 서페이스가 되려면은 잘려져 있지 않은 순수한 서페이스여야 하죠. 그래서 join 엣지라는 명령어가 아이콘상으로는 없는데 명령어상으로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모서리를 찍고 모서리를 찍으면은 얘가 지금 오차가 0.039447이래요. 아까 공차를 0.001을 줬잖아요. 0.001보다 0.03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조립이 안 돼, 조인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돼요. 엔터 누르면 얘가 두 개가 붙어요. 쇼 엣지 한번 해볼게요. 쇼 엣지 해보면은 얘가 붙죠. 이렇게. 그러면은 퓨전에서는 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냐? 왜냐하면은 톨러런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톨러런스 값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스티치 명령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거든요. 공차 지금 0.1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만약에 좀 안 붙는다 싶으면은 얘를 그냥 좀 늘리면 되는 식이다 보니까는 스티치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되기는 하네요. 근데 패치만 좀 잘 사용할 줄 안다면, 그러면은 이제 얘도 어느 정도 좀 뭐 네트워크나 뭐 수입 같은 걸로 좀 비벼서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패치를 비비는데 얘는 그 절대 허용 오차를 좀 제대로 알면은 가능한 애고, 얘 같은 경우가 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형상이 나오거든요. 얘 한번 제가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조금 원초적인 형상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이쯤 필렛도 좀 없애고 프레스풀 같은 것 좀 없애고, 프리폼이 왜 들어갔을까 싶은데 아마 여기 버튼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필렛 다 없애고, 그러니까 좀 원초적인 형상을 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형상에 지금 이면이 있잖아요. 이면을 못 만들어요. 이면이 불가능에 거의 가깝다고 봐야 돼요. 꼼수를 부리면은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패치가 G1이나 G2의 그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자, 이면은 이제 못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 볼게요. 근데 G1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탄젠트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패치가 여기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G1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라이노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라이노가 9버전이라서 그러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라이노 7이에요. 그래서 패치를 여기를 이제 메꾼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메꾸는데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접선 방향 조정을 체크를 하면 얘가 이제 채워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 면이 여기도 G1을 맞추려고 해요. 여기는 G0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G0에 해당되는 모서리는 커브로 추출해서 선택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자동 트림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뭘 이용한 거냐면 커브는 G1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이노에서 이거를 인식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거를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야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닫혀있는 공간이 아닐
걸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긴 하거든요. 이제 접선 방향 조절까지는 했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제 얘가 정확하게 얘랑 이 면이 G1의 관계로 면이 생성이 되었는가를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패치가 일단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조인을 하면 결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절대 호용오차보다 조금 이제 안 맞는다라는 거니까 이게 퓨전의 절대 호용오차 기준은 0.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조인을 한번 해보면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거든요. 닫힌 폴리서피스까지 생성이 됐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제 필렛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들어가면 존망이에요, 이거. 잡히죠? 잡히죠? 예, 이렇게 잡히면은, 이거는 도라미 타불이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면은 생성이 가능한데 연속성을 못 맞춘다. 그래서 양산형 서페이스로는 만들 수가 없는 구조가 이제 나와 버린다는 거죠. 최소한 양산형 서페이스가 되려면은 G1이나 G2의 그 연속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패치에 이 아이소 커브의 간격이 지금 균등하죠. 근데 그 퓨전에서 만든 아이소 커브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보이죠? 지금 균등하지가 않고 조금 이게 뭐 좀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 면을 좀 더 피팅하기 위해서 얘가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라이너에서는 이제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제가 그 결정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결정하냐면은 이게 이제 패치를 실행을 할 때 이게 점개수 막 선택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여기 이거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샘플점이 내가 지금 라이노를 몇 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탄력성이 나도 뭔지 모르겠어 이거. 근데 이 U스팬, V스팬이 이 줄개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늘려보면 혹시 G1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숫자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 일단은 한 20 정도 늘려볼게요. 아까보다는 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절대 호용 오차는 이제 약간 0.1이니까 이제 조인을 해보면 닫힌 폴리 서페이스는 나올 거고 이제 필렛 엣지를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면은 잡힌다고. 존망이라는 거 이거. 그래서 이게 늘린다고 해결이 될 거는 아닌데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안 잡히죠? 잡히네요. 여기는 안 잡히는, 잡히네요. 이건 당연히 잡히고. 얘가 조금 까다로운 건가? 여기서 한번 필렛을 넣어보면, 여기는 안 잡히죠? 이 안 잡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서 잡히네요. 연속성이 이제 넘어오면서 약간 깨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렌더링 상에서 보면은 티 안 나요. 뭐 괜찮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네. 그래도 패치 같은 걸로 뭐 나쁘진 않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 하여튼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 그래서 얘도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패치를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그 좀 비벼본 그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패치로 만든 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지금 체인 사용 풀고 여기 하나 일일이 잡아야 돼. 이게 스티치가 안 돼 있어 갖고 여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이 이제 닫히는 순간 생기겠죠. 이때 이거 모서리 하나하나 이거를 G1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G1이니까 그냥 그룹 잡아서 전부 다 G1으로 잡자고. 근데 나는 뭐 모서리 3번은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결됨으로 바꾸면은 얘가 이제 G1이 풀려요. 뭐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3번을 G2로 잡았어요. 모서리 1번은 그냥 G1을 잡고
그 모서리 5번, 4번, 6번 이건 다 그냥 G 제로고. 그래서 이렇게 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넘어갈게. 그래서 스티치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G2죠? 여기도. 그래서 스티치를 이제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지브라가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이너에서 그걸까지는 이제 케어가 안 됐나 봐. 이게 이제 G1의 관계고 이게 G2의 관계. G2의 관계는 이제 지브라도 이렇게 싹 넘어가거든. 아마 얘가 제가 그 라이너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트워크가 좀 애매해져요. 그 네트워크가 왜 애매하냐면은 이쯤 와서 한번 볼게요. 이쯤으로 와서 그래서 여기 면 루프트를 어디로 한 거임? 얘는? 아, 요 앞에? 그리고 근데 이렇게 넘겨 볼게요. 이렇게 일단 뭐 스티치도 안 하. 스티치는 좀 하고 가지 그래도. 스티치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해볼게요. 스텝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라인으로 와서 제가 이제 어디서 막히냐면 보통 라이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승전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이걸 한 방에 네트워크로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실행하면 이런 상황이 생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라인을 하나의 레일로 인식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 보면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방향의 첫 번째 커브 선택, 이게 바로 넘어가 버려요. 두 번째 방향에 대해 엔터 키를 누르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냥 손 들어야 돼.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스윕 2를 써요. 스윕 2를 쓰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요게 하나의 레일이고 요게 두 번째 레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레일, 여기를 레일, 여기로 레일 하면은 이제 수입 3레일이 돼야 되니까 이제 얘는 또 안 돼. 그래서 얘는 이제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실행하면은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하나의 레일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장자리 연속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잡으면은 두 번째 레일로 메뉴가 안 넘어가거든요. 안 넘어갔죠. 이제 엔터 눌러야 돼.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요. 잡았어요. 얘는 어차피 하나니까 상관없지. 그 다음에 횡단 커브를 이제 얘를 잡아요. 이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이제 접선이고 B는 이제 위치 공률로 이렇게 해야 됐죠. 슬래시 추가할 필요 없고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여기서 이 면과 이 면과의 연속성을 그냥 운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면과 이 면에 그 G1 관계를 만드는 그 수입 옵션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모서리가 이 라인이 여기랑 연속성이 잘 맞으면은 얘도 잘 나와. 근데 얘가 여기랑 연속성이 안 맞으면 이거는 이제 얘는 무조건 나가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한번 해보고 아마 근데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것 같아. 조인 해보면 조인이 안 될 리는 없지. 근데 여기 이 라인은 여기 왜 생긴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옵션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그 옵션을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옵션 이제 횡단면에 다시 맞춤 허용 오차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쓰면은 여기랑 조금 나가리 뜨이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한번 찌끄려 보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해주면 조인이 잘 될 거고 이 선은 아마 이 라인 때문에 이 매듭점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면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잠깐 하이드를 좀 해주면 여기도 지금 끊겨 있네요. 근데 여기 면이 더 깔끔한데? 그러면은 여기 면을 지우고 어차피 똑같은 면이니까 여기 면을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요? 조인해주면 되고,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연속성 한번 확인해보고. 근데 이거 플랫 엣지가 안 들어가는 게 잡히네. 여긴 잡히네. 여기 잡히네. 이 플랫 엣지가 뭔가 오류가 있나? 하여튼 렌더링상으로 보면 렌더링상으로 또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만능인 것 같은 명령어이지만 이 상황에서 막혀요. 분명 여기도 지금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루프트 됩니다. 왜냐면은 이 루프트가 좀 더 지능적이기 때문에. 프로파일 1이라고 써있죠. 이 잡았으면은 이게 또 프로파일 1이에요. 계속 여기도 잡으면은 또 프로파일 1이죠. 여기도 잡아요. 프로파일 1이잖아요. 그 다음 프로파일 2를 잡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눌러. 이 메뉴가 없는 거야, 라이노에. 이게 메뉴 있었으면은 아마 됐었을 거야, 아마. 네트워크가 이 메뉴가 있으면은 아까 그 상황에서 면이 생성이 됐었을 거라고. 근데 못한다고. 왜? 그 격렬하는 기능이 없어서. 네, 레일 커브 선택. 이거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 여기서 여기까지인 줄 알아요,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1번이 이 접점을 클릭할 수 있죠. 이것도 다 접점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수입이랑 또 다른 점. 수입은 이제 이거를 G1으로 못 만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면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이거 잘려 있던 말든 상관이 없다. 커브 재생성의 그 점개수 최적화 이 명령어가 그 퓨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 커브 재생성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이 라인을 다시 이제 잡아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커브로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페이스에서부터 추출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얘가 점이 개수가 조금 말도 안 되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조금 이거는 좀 양반인데 좀 많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리빌드를 해요. 리빌드를 해갖고 하여튼 뭐 예시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리빌드를 해서 뭐 얘를 뭐 한 5에 3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거 조금 이제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이게 제어점이 이제 하나 둘셋넷 5개가 되거든요. 이제 비슷한 걸로다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제 다시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이제 다 이제 버리고 여기를 이제 나는 조금만 더 들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점에 이제 탄젠트 관계를 또 맞춰 놔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맞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잡히고, 뭐 이게 살짝 뭐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해봐요. 여기 지금 탄젠트 관계가 풀리거든요.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는, 이것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제, 방향 대충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갖고, 얘를 이제 또 프로젝트를 써서, 이 라인에 맞는 거시기 그 선을 이제 구해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매치로
그리고 얘랑 이제 그 G1의 관계를 얘한테 이제 강제적으로 맞춰요. 그러면은 얘가 이 서페이스의 그 면의 흐름 방향이랑 지금 맞춰지는 상태거든요. 이게 제가 엘리어스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해놔야 되는데 이게 되지? 그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를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는 이게 그 퓨전에서는 얘가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렇게 끊겨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끊긴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네트워크가 안 됐으니까 이제 수입을 해야겠죠. 이 끝점이랑 여기랑 이렇게 그려갖고 3, 2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은 여긴 그냥 뭐 맞출 게 없어서 요렇게 이제 수입을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따라가죠. 접선만 합시다. 이거 솔직히 수입 뭐 요딴 식이 된다는 거죠. 필렛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다 잡혀버리면은 다 꺾였다는 뜻인데 이거 이 라이노 7이 약간 조금 거식이 됐나봐요. 여기는 데도 잡히나? 여기는 안 여기는 잡히네. 다 잡히네 이거. 이게 퓨전에서는 안 잡히는데. 아무튼 예전에 라이노에서도 안 잡혔었던 것 같았는데 좀 이상하네. 여기 잡히나? 여기 잡히네. 얘가 이상하네. 얘가 이거 잡히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오바지. 하나만 더 실험해 봅시다. 이거 실린더로 해서 여기 이음새에 필렛이 잡히면은 이거 진짜 필렛이 이상한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잡히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뭘로 알아내나 이거를? 이거 왜 잡혀? 너 왜 잡히니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잡히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알아내 이거를? 알 수가 없지 이거. 그러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이게 라이노 6대부터 이게 렌더링이 이게 퀄리티가 좋아져갖고 이게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의문점이 이제 조금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잘려 있는 거 요거는 그 퓨전에 그 스프레드 엣지 명료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뺀다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스플릿 엣지를 써야 되는데 아마 그 제 꿈돌이 라이노 책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쇼 엣지 하면 보여요. 실제적으로 꺾여 있는 건 아닌데 꺾여 있지 않지만은 쇼 엣지 보면은 약간 이제 여기 그 점이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뭐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조금 뭔가 파생된 어떤 선에 이제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매번 새로 그려야 되는 상황. 근데 뭐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책을 쓰게 된 거고.